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1980년대 초중반 세계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당대 지구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선수. 21세기 프랑스에 지단이 있다면 20세기엔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1984년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프랑스를 우승으로 이끌고 발롱도르 3회나 선정이 된 미셸 플라티니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프랑스의 곡창이라 불리는 베르트 에 모젤이라는 작은 시골이 있습니다. 플라티니는 1955년 6월 21일 인구 10,000명에 지나지 않는 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아버지 알도 플라티니와 어머니는 모두 이탈리아 태생이었고 식당을 운영하던 부모님이었죠. 플라티니가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한 것은 그가 11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작은 마을 제프에서 공을 차다 지역 클럽인 AS 제프에서 선수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길바닥이나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랬던 플라티니가 갑자기 놀이의 영역을 뛰어넘어 축구에 본격적으로 빠지게 된 것은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공부엔 그닥 흥미가 없었지만 축구만은 열정이 넘쳤죠. 아버지도 플라티니의 노력에 반해 용기를 북돋아주거나 때로는 어드바이스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플라티니가 점차 자신의 재능에 확신에 찰 무렵인 1972년 17살의 그는 이미 지역에서 유명해졌고 AS 제프를 떠나 다른 팀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플라티니가 살던 동네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도시 메스에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갔지만 탈락하고 말았죠. 테크닉과 잠재성은 충분했지만 호흡기관에 문제가 생겨 FC 메스의 팀 닥터가 선수로 부적합하다고 진단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플라티니는 연마을인 낭시로 테스트를 받으러 갔고 이내 합격을 합니다. FC 메스가 땅을 치고 후회할 만했죠. 1972년 그렇게 플라티니는 낭시에 입단한 지 1년 만에 성인 프로 무대에 서게 됩니다. 레이몬 코파 이후 수많은 프랑스 선수들이 등장을 했지만 코파나 퐁텐만큼 위력적인 선수가 없었고 프랑스 축구가 조금씩 변방으로 밀려가던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1972년이었습니다. 1972년 ASC 낭시는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왔다갔다 할 정도의 약소 클럽이었습니다. 하지만 플라티니가 본격적으로 추천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낭치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1974-75 시즌 낭치는 플라티니의 활약에 힘입어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합니다. 다음 해인 1975-76 시즌 엄청난 카리스마와 영향력을 펼치면서 이 젊은 플라티니는 홀로 20골을 넣으면서 낭치를 1부 리그 7위로 이끄는 무시무시함을 선보입니다. 프랑스 국가대표 발탁은 이때 이루어집니다. 1976년 3월 26일 프랑스 홈에서 체코와의 친선 경기에서 데뷔해 후반전 엄청난 프리킥을 꽂아 넣으면서 전설이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1976년부터 벌써 플라티니는 파울 브라이트너, 아리에 한든과 함께 유럽 최고의 미드필더로 주목을 받고 있었죠. 1977년 발롱도르에 당당히 3위에 이름을 올렸을 정도니 말입니다. 프랑스 대표팀에 10번을 달고 1978년 처음으로 아르헨티나 월드컵에 참가해 자신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플라티니는 월드컵이 끝난 후 리그로 돌아와 낭시의 프랑스컵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그것도 결승전에서 기가 막힌 프리킥으로 결승골을 만들어낸 것이죠. 1979년 리그 9회 우승에 빛나는 당시 프랑스 최강 클럽이던 AS 생테티엔으로 이적을 합니다. 낭시에서 그가 7년간 남긴 기록은 181경기 98골로 경기당 0.54골에 이르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생테티엔으로 이적 후 플라티니의 진가가 발휘되어 소속팀의 10번째 리그 우승에 힘을 보태게 됩니다. 리그 득점왕까지 싹 쓸었습니다. 명실공히 프랑스 최고의 플레이어는 미셸 플라티니였죠. 20대 중반에 프랑스 국가대표 주장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플라티니는 요한 크루이프의 단짝 요한 네스켄스가 버티는 네덜란드와 1982년 월드컵 유럽 예선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예선부터 박터지는 경쟁이 펼쳐졌고 네덜란드와 프랑스의 대결은 프랑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플라티니의 프리킥이 장렬하면서 2대0 완승이었죠. 호기롭게 1982년 스페인 월드컵에 등장을 한 프랑스와 플라티니. 비록 첫 경기에서 잉글랜드에게 3골을 먹히는 등 고전을 했지만 준결승까지 진격을 합니다. 물론 플라티니의 포수는 굉장했죠. 플라티니는 알랭지레스, 루이스 페르난데스 그리고 장 티가나와 함께 중원에서 마법의 사각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창의적인 경기를 펼쳤고 이들의 경기를 본 사람들은 프랑스의 아트사커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준결승 소독에게 아쉽게도 승부차기에서 패했지만 전 세계인들은 플라티니를 주목했습니다. 1982년 발롱도르 수상자는 44년 만에 조국 이탈리아에게 월드컵을 안긴 파올로 로시였습니다. 플라티니는 1982년 로시의 소속팀인 유벤투스로 전격 이적을 합니다. 유벤투스는 당시 월드컵 우승 멤버를 대거 보유하고 있었으며 뛰어난 선수가 많았던 강팀이었고 호화 군단이었습니다. 1982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유벤투스는 아일랜드 국가대표로 유벤투스를 2번이나 리그 우승에 올려놓은 리안 브래디를 이적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당시 3명의 외국인 선수만 보유해야 했던 세리에A 정책 때문이었죠. 회장 아넬리는 그만큼 플라티니를 너무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유벤투스 선수들은 이 프랑스 용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가 없었습니다. 플라티니는 쟁쟁한 멤버들 사이에서 기죽지 않고 팀의 에이스로 우뚝 서게 됩니다. 월드컵 4강과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이라는 위협을 달성한 플라티니는 생애 처음으로 발롱도르를 수상합니다. 1982-83 시즌 원톱의 제왕이라 불리던 당시 AS 로마의 로베르토 프루조가 세리에A를 지배하며 연거푸 득점왕을 하고 있었는데 이에 플라티니가 16골을 득점을 하며 프루조를 제치고 득점왕에 오릅니다. 1983-84 시즌 또한 플라티니에 헤어져 이번엔 유벤투스를 세리에A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프리킥으로 예술적인 골들을 많이 넣었다면 유벤투스 2년차부터는 마치 공격수처럼 골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리그 28경기에서 20골을 기록하는데 미친듯이 넣을 때는 15경기에서 15골을 장렬시키기도 했죠. 리그에서의 활약에 이어 1984년 플라티니는 유로84의 프랑스 대표팀 주장으로 나섭니다. 이 대회에서 9골을 넣으며 득점왕에 올랐는데 이 과정을 보면 단일 대회 단독 활약으로 치면 역대 마라도나의 월드컵과 비견될 만했습니다. 프랑스 자국에서 개최가 되었던 이 대회 첫 토너먼트 경기 포르투갈전 역전골의 주인공이 플라티니였고 그는 단 한 경기도 빠짐없이 득점을 하면서 프랑스의 첫 메이저 대회 우승컵을 견인을 합니다. 이렇게 플라티니의 두 번째 발롱도르는 완성이 되었죠. 다음 해인 1984-85 시즌 30경기에서 18골을 넣으며 3년 연속 세리에A 득점왕에 오른 플라티니는 유럽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득점포를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잘 나가던 유벤투스는 결승까지 올라 첫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플라티니 또한 8경기에서 6골을 몰아치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선수로 군림하던 때였습니다. 결승 상대는 1980년대 잉글랜드 최강자 리버풀이었고 경기는 1985년 5월 벨기에 헤이젤에서 격돌합니다. 그런데 경기 도중 서포터들의 싸움이 크게 번져 경기장 외벽을 무너뜨렸고 39명이 사망, 중경상자만 600명에 이르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참사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 플라티니가 골을 넣으면서 유벤투스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플라티니는 대참사의 심각성을 모른 채 유벤투스의 첫 우승을 격하게 기뻐하다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유벤투스를 유럽 정상으로 이끈 점이 인정이 되어 3년 연속 발롱도르 수상에 성공을 하는데 3년 연속 발롱도르는 축구 역사상 플라티니가 최초였습니다. 1986년 이제 나이가 31살에 접어든 플라티니의 세 번째 월드컵에 서막에 오릅니다. 이 당시 플라티니는 부상을 입은 직후라 후유증으로 진통제를 먹으며 뛸 수밖에 없었죠. 8강 프랑스 대 브라질의 대결은 최고의 명승부로 카레카와 플라티니가 서로 골을 넣으며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펼칩니다. 플라티니의 프랑스는 지난 대회와 마찬가지로 준결승에서 다시 서독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플라티니의 폼은 브라질과의 혈투로 인해 더욱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부진했습니다. 1986-87 시즌 플라티니는 2년 전 헤이델에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질 못했고 득점력 또한 29경기에서 2골에 그칩니다. 리그 우승에 실패했고 마라도나의 나폴리에게 우승을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플라티니는 돌연 32살의 젊은 나이에 은퇴를 발표합니다. 은퇴 경기가 1988년 낭시의 홈구장에서 열렸는데 이 은퇴식을 빛내기 위해서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인 펠레와 당대 최고의 선수 마라도나가 자리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중원에서 날카로운 패스만 찔러 넣으면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편견을 없애버리고 전천후 같은 움직임으로 넓은 시야, 우아한 테크닉을 갖추고 있었던 미셸 플라티니. 여기에 훌륭한 득점 감각, 예술적인 프리킥까지 겸해 과거 고전적인 플레이메이커의 틀에서 벗어난 선수였습니다. 프랑스도 유벤투스도 플라티니가 없었다면 1980년대 영광은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왼발 하나로 월드컵 무대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공격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